안녕하세요. 기라의 사연 스토리입니다. 오늘 사연은 누구보다 조용히 성실하게 자기 자리를 지켜오던 며느리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늘 먼저 양보했고, 늘 먼저 참고, 늘 먼저 물러났던 사람이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참고 견디는 일들이 더 이상 배려가 아니라 상처가 되어 되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 번도 자신을 먼저 세워본 적 없던 그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 마음을 향해 말하게 됩니다. 이제는 저만 받겠습니다. 한 여자가 관계의 가장자리에서 자기 인생의 중심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기록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왜 이 말 한마디가 이 집안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자연스럽게 느끼시게 될 거예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강아리는 회사 건물 앞 정류장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퇴근 인파는 이미 많이 빠져나가 있었고 도로 위에는 차량 불빛만 길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고 손끝에는 서늘한 기운이 오래 남았습니다. 하리는 가방 끈을 고쳐 쥔 채 도로 쪽을 여러 번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도 귀가까지 남은 시간이 짧지 않다는 사실이 몸으로 먼저 와 닿았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확인했지만 남편 최민재에게서 온 연락은 없었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그 이전 날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리는 짧게 숨을 고른 뒤 화면을 다시 꺼두었습니다. 혼자 귀가하는 밤이 반복되고 있다는 현실이 익숙하면서도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정류장 쪽으로 버스 불빛이 가까워졌고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할인도 그 흐름에 섞여 차 안으로 몸을 옮겼습니다. 손잡이를 붙든 팔에 낯선 체온이 닿았고 차 안에는 퇴근 후 특유의 피로가 묵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로등과 차량 불빛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사이로 할인의 머릿속에는 부모의 얼굴이 자연스럽게 겹쳐졌습니다. 늦은 밤마다 걸려오던 걱정 섞인 전화 목소리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하리는 고개를 살짝 돌린 채 창밖만 오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안쪽에서 알 수 없는 불안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주말 저녁 하리는 친정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명희가 차려둔 반찬들이 식탁 위에 차분히 놓여 있었습니다. 친정 아버지 강준식은 젓가락을 든 채 딸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할인의 눈 밑에는 야간 근무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요즘도 밤에 혼자 다니니? 네, 그렇긴 해도 회사가 번화가 쪽에 있고 경비도 잘 되어 있어서 괜찮아요, 아빠. 그리고 바로 정류장이 있으니까 편해요. 할인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표정에는 피로가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친정 어머니 이명희는 그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젓가락을 천천히 내려두었습니다. 사람이 있고 안전해도 부모 마음은 편하지 않지. 식탁 위에는 잠시 말이 멎은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하리는 물컵을 들어 한 모금 삼킨 뒤 시선을 낮추었습니다. 그 순간 부모의 시선이 조용히 한 곳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할인이 방으로 들어간 사이 거실에는 부모 둘만 남아 있었습니다. 친정 어머니 이명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차 얘기 꺼내야 하지 않겠어요? 친정 아버지 강준식은 짧은 침묵 끝에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에는 이미 결심이 또렷하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다시 거실로 나온 할인을 향해 강준식의 시선이 곱게 닿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평소보다 더 무거운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인아, 네 안전 때문에 차를 하나 마련해 주려고 해 진작부터 해줬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어. 할인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안쪽이 서늘해지는 감각과 함께 숨이 잠시 막혔습니다. 고마움과 부담이 동시에 밀려들며 조용하던 밤의 공기가 미세하게 갈라졌습니다. 강아리는 부모와 헤어진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차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시댁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고마움보다 걱정이 먼저 앞섰다는 사실이 스스로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하리는 침대에 누운 채 몇 차례 몸을 뒤척이며 깊이 잠들지 못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방 안에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린의 얼굴에는 수면 부족의 기색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하린은 잠시 자신의 눈을 바라보다가 짧게 숨을 고른 뒤 집을 나섰습니다. 차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틀지 않은 채 도로의 소리만 낮게 귀에 남았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뒤에도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문서를 몇 차례 넘기는 동안에도 생각은 차 이야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하리는 식탁 앞에 앉아 민재를 마주보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아버지가 제 퇴근길을 많이 걱정하셨어요. 그래. 자동차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민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시선은 식탁 위에 머문 채 표정만 굳어 있었습니다. 잠깐의 침묵 뒤 민재의 입이 먼저 열렸습니다. 엄마 귀에 들어가면 시끄러워질 텐데. 그 말에 하린의 가슴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차보다 먼저 시어머니의 반응을 떠올리는 남편의 태도가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린은 더 말을 잇지 못한 채 고개만 조용히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민재는 시댁에 들러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늘 보던 반찬들이 놓여 있었고 가족들의 표정은 겉보기엔 평소와 다르지 않아 보였습니다. 한동안 이어지던 정막 속에서 민재의 말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처갓집에서 할인이 출퇴근하는 일로 차 얘기가 조금 나왔어. 그 순간 시어머니 오말순의 손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시선이 천천히 민재 쪽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 짧은 한마디였지만 식탁 위 공기는 그때부터 달라졌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숟가락을 든 채 서로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오말순은 더 묻지 않은 채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에는 이전과는 다른 긴장이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오말순의 바깥 생활에는 미묘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동네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앞에서 며느리 이야기가 조금씩 새어나왔습니다. 사돈집 이야기와 아들 이야기가 함께 섞이며 말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었지만 듣는 이들은 충분히 의미를 알아챘습니다. 그 말들은 사람들의 입을 타고 조용히 옮겨졌습니다. 며칠 뒤 할인의 휴대폰으로 평소 뜸하던 친척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안부를 묻는 말 사이로 묘한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인은 통화를 마친 뒤에도 한동안 화면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이미 집 밖으로 퍼졌음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날 밤 할인은 불이 꺼지지 않은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지만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습니다. 차보다 먼저 사람들의 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현실이 또렷하게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강할인의 하루는 이전과 달리 사람들의 시선이 자주 따라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회사 주차장에 서 있을 때나 엘리베이터 안에 있을 때도 괜히 주변을 한 번 더 살피게 되었습니다. 아직 차는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이미 소문이 먼저 앞서가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점심시간 함께 밥을 먹던 동료들 사이에서 무심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요즘 신차 알아본다면서요? 할인은 순간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놀란 기색을 숨긴 채 조심스럽게 웃으며 되물었습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동료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들었어요. 사돈 쪽에서 외제차 이야기 나온다고. 그 말에 할인의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도 없고 아무에게도 자세히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할인은 더 묻지 않은 채 가볍게 웃으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점심 내내 마음은 한 곳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할인은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에는 민재가 먼저 돌아와 있었습니다. 거실 불빛은 켜져 있었고 민재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할인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 회사에서도 차 이야기 들었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민재는 잠깐 할인을 바라보다가 무심한 듯 말했습니다. 벌써 그렇게까지 퍼졌어? 저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요. 엄마 쪽에서 말 나오면 빠르지 엄마 친구 중에 딸이 너 다니는 회사 다니는 사람 있으니까 더 그렇겠지. 민재의 말투에는 대수롭지 않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할인의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오빠는 이 상황이 괜찮아요? 뭐가? 제가 밖에서 이런 얘기까지 듣는 상황이 괜찮아요. 민재는 잠시 생각하더니 짧게 말했습니다. 그냥 엄마가 말 좀 했겠지. 큰일로 만들 필요는 없잖아. 그 말에 할인은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안 공기만 묵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할인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문 너머로 민재의 기척은 느껴졌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말 없는 거리만 남았습니다. 그날 밤 할인은 잠들기 전 휴대폰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부모에게 온 안부 메시지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할인은 여러 번 답장을 쓰다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짧은 문장 하나만 남겼습니다. 저 괜찮아요. 그 한 줄 뒤에는 사실과 다른 마음이 조용히 숨겨져 있었습니다. 며칠 뒤 강아리는 퇴근길에 민재에게서 짧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늘 엄마가 집에 오라네. 무슨 이유인지 묻는 말조차 마음에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인은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짧게 답을 보냈습니다. 네, 알겠어요. 시댁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할인의 손은 무릎 위에서 여러 번 겹쳐졌다 풀렸습니다. 도착하기 전부터 속이 불편하게 조여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 안에는 이미 무거운 공기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오말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인이 인사를 건네자 고개만 짧게 움직였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습니다. 응, 왔니? 어서 와라. 민재는 상의를 벗어걸며 어머니 쪽으로 먼저 다가갔습니다. 할인은 거실 한쪽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잠시 흐르던 정적을 오말순이 먼저 깼습니다. 사돈네는 참 통이 크더라. 그 말에 할인의 시선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말끝에는 이미 불만이 또렷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근데 왜 하필 외제차니? 민재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받았습니다. 할인이 밤에 혼자 다니니까 걱정돼서 그렇겠지. 걱정이야 이해하지. 하지만 우리 집 체면이라는 것도 있잖아. 그 말에 할인은 숨을 잠시 고른 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부모님께서 정말 걱정해서 그래서 사돈덕으로 사는 며느리 소리 듣고 싶어? 말은 할인의 입을 막듯 끊어졌습니다. 거실 안 공기가 단숨에 더 무거워졌습니다. 민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잖아. 필요하지.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니. 그 말에 할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미 자신을 둘러싼 말이 어디까지 퍼졌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할인은 손끝에 힘이 들어간 채 다시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런 말이 돌도록 한 적 없습니다. 말은 안 했어도 일은 벌어지고 있잖아. 할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차보다 사람의 시선이 먼저 자신을 옥죄고 있다는 사실이 또렷하게 와 닿았습니다. 민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군 채 침묵만 이어갔습니다. 그날 시댁을 나오는 길, 할인은 민재와 거의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는 라디오 소리만 희미하게 흘렀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까지도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아 있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도 체면 때문에 그러는 거야. 할인은 잠시 그 말을 듣고 있다가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 체면 때문에 제가 계속 이런 말을 들어야 하나요? 민재는 더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인은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자신이 이 집안에서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분명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차 출고 날짜가 다가오자 친정의 분위기는 하루하루 분주해졌습니다.
강준식은 서류를 꼼꼼히 확인했고 이명희는 보험과 등록 관련 일들을 빠짐없이 챙겼습니다. 강아리는 그 모습을 보며 고마움보다 먼저 마음 한쪽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부모의 정성과 동시에 시댁에서의 반응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출고 당일 아침 하리는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잠에서 깼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기쁜 날이어야 했지만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습니다. 하리는 준비를 마친 뒤 부모와 함께 지정된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주차장 한쪽에 검은 외제차 한 대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직원이 차량 상태와 서류를 차례로 설명했고 강준식은 모든 내용을 조용히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서명이 끝나자 차 키가 할인의 손에 전해졌습니다. 그 순간 할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기쁨보다 부모의 마음이 먼저 가슴에 밀려왔습니다. 아빠, 엄마 너무 감사합니다. 다치지 말고 무사히만 잘 다니면 된다. 이명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가에는 미묘한 떨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리는 고개를 깊게 숙인 채 아무 말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하리는 차를 몰아 회사로 향하지 않고 곧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민재는 이미 차를 보고 있었습니다. 집 앞에 세워진 외제차를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린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와, 진짜 사줬네. 부모님께서 제 안전이 걱정되신다고 하셨어요. 엄마 알면 난리 나겠다. 민재의 말은 예감처럼 그대로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민재는 결국 오말순에게 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 없이 듣고 있던 오말순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외제차라는 단어가 나오자 표정이 단숨에 바뀌었습니다. 그걸 그냥 받는다고? 할인이 명의야. 장인 어른 장모님께서 사주신 건데 어떻게 해? 오말순의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눈빛에는 숨기지 못한 분노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돈덕으로 사는 며느리 소리 듣는 것도 참을 수 없다. 엄마, 그건 할인 잘못 아니야. 아들 기죽이는 건 잘못이 아니고. 그 말 뒤로 더 이상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말순은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집안에는 무거운 정적만 남았습니다. 그 시간 하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채 핸들을 잡고도 한동안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부모의 얼굴, 시댁의 얼굴, 남편의 표정이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기쁨보다 긴장이 더 크게 남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오말순의 분노는 집안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를 집어든 손은 여러 번 번호 위에서 멈추었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몇 통의 통화가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 동네에는 또 다른 말들이 흘러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외제차가 집 앞에 서 있던 다음 날 할인의 휴대폰에는 낯선 번호들이 여러 번 찍혔습니다. 받지 않은 전화는 대부분 시댁 쪽과 연결된 번호들이었습니다. 할인은 화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전원을 내려두었습니다. 이미 무언가가 시작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오후가 되어 민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가 오늘 좀 보자네. 할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짧게 답했습니다. 오늘이요? 네, 알겠어요. 시댁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할인의 손은 계속 무릎 위에서 긴장한 채 머물렀습니다. 집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집안 공기는 전날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오말순은 부엌 쪽에 서 있었고 할인이 들어와도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응. 짧은 인사 이후 아무 말도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어머니 쪽으로 다가가려다 다시 할인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사이 오말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차는 잘 몰고 다닌다며. 네, 어머님. 주변에서 말들이 많더라. 할인의 어깨가 눈에 띄게 굳어졌습니다. 사돈이 통 크게 한 건 인정하지. 그런데 사람들 눈이라는 게 있잖아. 할인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 안전만 생각하셨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오말순의 목소리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안전 때문에 우리 집은 웃음거리야? 거실 한가운데로 차가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민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잖아. 너도 그게 안 느껴져? 밖에서 뭐라고들 하는지. 할인의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만큼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꾹 눌러두었던 감정이 가슴 안에서 서서히 올라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원해서 이런 일을 만든 건 아닙니다. 원하지 않았다고 해도 결과는 결과지. 그 말에 할인의 눈빛이 처음으로 또렷하게 흔들렸습니다. 모욕과 억울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할인은 끝내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부모 마음을 거절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게 바로 처가 덕보는 며느리 소리 듣는 이유야. 그 순간 민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말이 너무 심해. 심한 건 내가 아니라 사돈이야. 그 말이 떨어지자 할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더는 버티기 어렵다는 표정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할인은 끝까지 고개를 숙인 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시댁을 나서는 길, 할인은 차 문을 닫고도 한동안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눌린 듯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민재는 옆자리에 그대로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할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시선을 앞에 둔 채 짧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괜히 더 키우지 말자. 그 한마디에 할인의 마음이 완전히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할인은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이 싸움에서 자신은 혼자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시댁에서 나온 뒤 할인은 집으로 곧장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핸들을 쥔 손이 떨려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잠시 길가에 차를 세운 뒤 할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앞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까 들었던 오말순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처가 덕이라는 말이 가슴 안쪽을 집요하게 긁어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할인은 결국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부모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을 때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명희의 얼굴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딸의 굳은 표정을 보는 순간 이명희는 아무 말 없이 할인의 손부터 잡았습니다. 강준식도 거실로 나와 할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보다 말이 없는 딸의 모습만으로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한 눈치였습니다. 할인은 소파에 앉자마자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 있었니? 강준식의 낮은 목소리가 먼저 흘러나왔습니다. 할인은 잠시 입을 다물고 있다가 그동안 시댁에서 겪었던 일들을 하나씩 꺼내 놓았습니다. 차 이야기가 나오고 난 뒤 달라진 분위기, 시어머니가 동네에 흘렸던 말들, 그리고 바로 전날 들었던 상처되는 말까지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말을 이어갈수록 할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낮아졌습니다. 부모님이 사주셨다는 이유만으로도 계속 그런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할인은 끝내 눈가를 가린 채 말을 멈췄습니다. 이명희의 얼굴이 단숨에 굳어졌습니다. 강준식의 표정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기색으로 굳어졌습니다. 한동안 방 안에는 아무도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이명희가 먼저 깊게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그동안 혼자 다 견뎠다는 거네. 할인은 고개를 훑어내리는 눈물과 함께 작게 끄덕였습니다. 강준식은 딸을 똑바로 바라보며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혼자 버틸 일이 아니다. 그 말 한마디에 할인의 가슴 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부모 앞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지켜지고 있다는 느낌이 또렷하게 와 닿았습니다. 할인은 그제서야 참아왔던 눈물을 제대로 흘렸습니다. 이명희는 할인의 등을 가만히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 차는 우리가 우리 딸 안전을 위해 준 것이다. 다른 의미로 이용될 이유가 없다. 강준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말을 보탰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그건 할인이 네 물건이다. 그날 밤 할인은 오랜만에 친정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휴대폰에는 민재에게서 몇 통의 연락이 찍혀 있었습니다. 할인은 화면을 바라보다가 아무 답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날 밤만큼은 잠시라도 그 집의 공기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오말수는 집안에서 계속 전화를 이어갔습니다. 누군가에게 분노를 쏟아내듯 말이 길게 이어졌고 그 말들은 다시 다른 귀를 향해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면 또 어떤 말들이 더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밤을 기점으로 할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하나의 기준이 분명히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 견디지 않겠다는 기준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인은 친정에서 눈을 떴습니다. 밤새 깊이 잠들지는 못했지만 몸은 전날보다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거실로 나오자 이명희와 강준식은 이미 식탁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할인의 얼굴을 먼저 살폈습니다. 할인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응, 네 얼굴은 좀 괜찮아졌구나. 이명희는 딸에게 따뜻한 국을 먼저 밀어주었습니다. 할인은 수저를 들고도 한동안 손을 떼지 못했습니다. 어젯밤 내내 들뜨던 마음이 아직 가라앉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강준식은 조용히 차 키가 놓인 테이블 쪽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사돈댁에서 연락 오면 네가 직접 받지 마라. 할인은 잠시 놀란 듯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에는 이미 결심이 담겨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예감은 오래가지 않아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전이 조금 지나자 민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할인은 휴대폰을 한참 바라보다가 통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이명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민재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이명희는 조용히 통화를 받았습니다. 최서방. 어머니, 할인이 지금 친정에 있죠? 그래. 엄마가 지금 많이 흥분해 있어요. 차 문제로 직접 이야기하자고 하셔서요. 이명희의 표정이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낮고 분명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할 말 있으면 이쪽으로 하시라고 전해라. 통화는 짧게 끊겼습니다. 할인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괜히 더 크게 번지는 건 아닐까요? 이명희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넘을 만큼 넘었다. 그날 오후 결국 오말순에게서 직접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할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할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님. 너 지금 친정에 있다며? 네, 지금 친정에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숨을 고르는 소리가 뚜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곧 노골적인 말이 쏟아졌습니다. 그 차, 그냥 그렇게 두고 쓸 생각은 아니겠지? 할인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외제차는 너네 집 체면이지 우리 집 체면은 아니잖아. 차는 제 명의예요, 어머님. 그래서 말하는 거야. 괜히 밖에서 말 더 커지기 전에 정리하자는 거지. 할인의 숨이 가늘어졌습니다. 이명희와 강준식은 맞은편에서 딸의 얼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할인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정리라는 게 어떤 뜻이세요? 우리 집 쪽으로 명예 돌리든가 아니면 아예 처분하는 게 낫지 않겠니? 그 순간 할인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아있던 망설임이 사라졌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말은 더 이상 오해의 여지도 없었습니다. 할인은 잠시 침묵한 뒤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받아들일 수 없어요. 뭐? 그 차는 부모님께서 제 안전 때문에 마련해 주신 제 차입니다. 오말순의 목소리는 즉시 높아졌습니다. 너 지금 사돈네 믿고 기어오르는 거야? 할인의 눈가가 떨렸지만 이번에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누구 덕으로 남의 체면을 세워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이명희의 손이 조용히 할인의 손등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강준식 역시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숨가쁜 소리만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오말수는 끝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뚜뚜 소리가 거실 안에 짧게 울렸습니다. 할인은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한 채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재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할인은 이번에는 통화를 받았습니다. 엄마랑 통화했지. 네, 어머님이랑 통화했어요. 왜 그렇게까지 몰아붙였어? 할인은 그 말을 듣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오빠 어머니께서 몰아붙이셨지 저는 몰아붙이지 않았어요. 이제 물러설 곳도 없고요. 그 대답에 민재는 아무 말도 잊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할인은 처음으로 스스로의 편에 섰음을 분명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기 전 친정집 초인종이 갑작스럽게 울렸습니다. 강준식과 이명희는 동시에 현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할인은 소파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예상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떠오르자 가슴이 한 번 더 내려앉았습니다. 강준식이 현관으로 걸어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시어머니 오말순이 서 있었습니다. 표정에는 숨길 기색 없는 언짢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오말순 뒤에는 민재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어쩌 일로 오셨습니까? 강준식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단단했습니다. 오말순은 신발도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주위를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딸 하나 잘 둬서 호강하시네요. 그 말에 이명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할인은 부모 뒤에 선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민재는 두 사람 사이에 애매한 위치로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신 겁니까? 이명희가 먼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차 얘기하러 왔지요. 이렇게 큰일을 전화로만 할 수는 없잖아요. 오말순의 시선이 곧바로 할인에게 꽂혔습니다. 할인은 그 눈빛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말씀은 전화로 충분히 들었습니다. 전화로는 정이 안 통하잖니. 이미 충분히 상처는 전해졌습니다. 그 말에 오말순의 입가가 비틀렸습니다. 상처? 내가 틀린 말했니? 남의 돈으로 외제차 타는 게 당당한 일은 아니지 않니? 강준식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 다시 한번 잘 생각하고 하십시오. 남의 돈이라뇨? 제 딸이 남입니까? 사돈? 왜요? 사실을 말한 겁니다. 그 순간 이명희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끼어들었습니다. 그 차는 우리가 우리 딸의 안전을 위해 마련해 준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어떤 점이 문제라는 겁니까? 오말수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희 집이 체면이 꺾였다는 게 문제라는 거지요. 할인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조용히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부모보다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제 인생의 체면은 어머님 댁의 체면보다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거실안 공기가 단번에 얼어붙었습니다. 민재는 할인 쪽을 바라보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할인아, 말 좀 조심해. 오빠는 지금도 제 편이 아닌가요? 그 질문에 민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인은 다시 오말순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차는 저희 집의 체면도 시댁의 체면도 아닙니다. 제 안전을 위한 제 물건입니다. 너 지금 말버릇이 아니라 제 입장입니다. 오말순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그래, 그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네, 이제는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민재가 다급하게 나섰습니다. 엄마, 오늘은 그만 가자. 너까지 왜 그러니? 여긴 싸우러 온 자리가 아니야. 그 말에 오말순은 차가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이만하지. 대신 이 얘기 끝난 거 아니야. 오말순은 그렇게 말한 뒤 신발을 거칠게 신고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민재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뒤따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 안에 길게 남았습니다. 그제서야 하리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제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이명희는 곧바로 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강준식은 아무 말 없이 할인 쪽으로 다가와 어깨 위에 손을 올려두었습니다. 그날 밤 친정집의 불은 늦은 시간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오말순의 분노는 더 깊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말순과 민재가 돌아간 뒤 친정집 거실에는 한동안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하리는 소파에 앉은 채 숨만 가볍게 고르고 있었습니다. 손끝은 아직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명희는 조용히 따뜻한 물을 가져와 하린 앞에 내려두었습니다. 하리는 그 물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지만 바로 입에 대지 못했습니다. 강준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분명히 해야 할 때가 왔다. 하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이미 여러 갈래의 길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늦은 시간 하린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민재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하린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만들었어? 오빠, 저는 이미 물러설 만큼 물러섰습니다. 엄마 입장도 생각해 봐야지. 그 입장 때문에 제가 견뎌야 했던 말들은 누가 책임집니까? 민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리는 숨을 고른 뒤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이어 말했습니다. 오빠는 한 번이라도 제 편에서 말해준 적 있습니까? 그 질문 앞에서 민재의 목소리는 한층 낮아졌습니다. 그럼 나한테 지금 뭐 어쩌라는 거야?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민재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하리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다시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흐릿하게 넘길 수 없습니다. 엄마랑 나 사이에서 고르라는 거야? 부모님과 오빠 사이가 아니라 저와 오빠 사이의 문제입니다. 그 말에 민재는 끝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통화는 그렇게 어색한 기류 속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하리는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오래 혼자서만 버텨왔는지가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이번에는 눈물이 쉽게 흘러내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리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민재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말한 거 생각해봤어? 민재의 말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네, 저는 이미 답을 정해두었습니다. 뭔데? 하리는 잠시 숨을 골랐다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오빠가 끝까지 침묵으로만 이 상황을 넘긴다면 저는 더 이상 이 결혼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민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린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향한 선택을 스스로의 입으로 분명하게 꺼낸 순간이었습니다. 민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하린의 결심은 더욱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하린의 말이 떨어진 뒤 거실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린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 표정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침묵은 답이 없다는 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결국 시댁으로 갔습니다. 오말수는 거실 불을 환하게 켜둔 채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오말순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터져나왔습니다. 그래, 네 마누라가 그렇게 나오더냐? 엄마, 이제 그만하자. 그만하긴 뭘 그만해. 이제 시작이지. 오말수는 미리 준비한 듯 서류 봉투 하나를 소파 위에 던졌습니다. 민재의 시선이 무심코 그 봉투로 향했습니다. 엄마 이거 뭔데요? 차명의 얘기다. 민재는 봉투를 열어 내용을 훑어보았습니다. 차를 민재 명의나 시댁 쪽 가족 명의로 돌리는 방안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며느리 동의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걸 왜 미리 만들어놔? 내가 설득하면 될 일 아니냐? 할인이 절대 안 해. 절대라는 말은 세상에 없어. 오말순의 목소리는 점점 더 단호해졌습니다. 이미 결과를 정해둔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그 애가 지금 내 편이 아니라 처가 편이잖아. 그게 아니라 아들기 세워줄 사람은 엄마밖에 없다. 민재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그 말에 잠시 마음이 흔들린 것이 눈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사람들 입이 얼마나 무서운지 너도 알잖아. 알아. 외제차 타고 다니는 처가 덕 며느리라는 말 계속 듣고 살 거야? 그 말에 민재의 눈빛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오말수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네가 안 나서면 내가 직접 나선다. 그 말이 협박처럼 거실 안에 떨어졌습니다. 민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봉투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시댁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결정을 미루는 대신 시간 속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하리는 이 모든 일을 알지 못한 채 집에서 홀로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부모에게도 남편에게도 연락하지 않은 채 생각만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선택은 이미 마음속에서 거의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리는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강준식과 이명희 앞에 앉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모님, 저는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부모는 그 말의 의미를 단번에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선택이 곧 더 큰 폭풍을 부를 것이라는 사실도 이제는 아무도 막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하리는 부모와 함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이전처럼 혼자 가는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강준식과 이명희는 말이 없었지만 표정만으로도 결심이 분명했습니다. 할인의 손은 부모 사이에서 단단히 붙잡혀 있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이명희가 먼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은 잠시 뒤 민재가 열었습니다. 놀란 기색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오말순 씨 계신가요? 강준식의 목소리는 낮고 분명했습니다. 민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비켜섰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오말순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어제 민재가 보았던 서류 봉투도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이명희는 그 봉투를 보자마자 상황을 단번에 이해했습니다. 말없이 봉투를 집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차명의 변경 서류와 할인의 서명을 요구하는 문서였습니다. 이명희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사돈, 오해는 말아요. 이건 집안 체면을 위해 남의 딸 재산을 넘보는 겁니까? 오말수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으나 곧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차 때문에 우리 아들기가 꺾였잖아요. 아들기 꺾인다고 남의 집 딸, 며느리 인생은 짓밟아도 됩니까? 그 순간 할인이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시선은 흔들림 없이 오말순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뭘 또 말하려고. 그 차는 부모님께서 제 안전 때문에 사주신 제 물건입니다. 그래서 더 문제인 거야. 아닙니다. 할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단단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 차는 처가 체면도 아니고 시댁 체면도 아닙니다. 그럼 뭐냐? 제 삶입니다. 거실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재는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인아, 너무 세게 나가지는 말자. 할인은 고개를 돌려 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에는 더 이상 기대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어제도 그제도 항상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난 중간은 늘 어머님 편이었습니다. 그 말에 민재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명희가 조용히 할인의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차 키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차 저희가 사주었습니다. 그래서 더 말이 많은 겁니다. 말이 많은 게 아니라 욕심이 많은 겁니다.
오말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금 나 욕심 많다고 하는 거예요? 딸의 안전보다 체면이 먼저라면 그게 욕심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강준식이 그제서야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일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끝내요? 네. 강준식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차는 앞으로도 우리 딸이 씁니다. 명의도 관리도 모든 권한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집은 계속 웃음거리가 되라는 말입니까? 그때 할인이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는 거실 전체를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네. 처가 덕이라는 말 앞으로도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사돈네 아들은 내 딸 차에 못합니다. 물론 사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말순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할인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차는 제 부모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걸 계속 타고 다닐 겁니다. 그리고 그걸 문제 삼는 분들의 말은 제가 더는 감당하지 않겠습니다. 오말순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선전포고하는 거냐? 할인은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습니다. 네. 앞으로는 저만 받겠습니다. 뭘 말이야? 부모의 사랑도 차도 제 인생도요. 그 순간 강준식은 차 키를 할인의 손에 다시 쥐어주었습니다. 이명희는 말없이 딸의 손을 덮었습니다. 오말순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민재는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자신이 완전히 늦었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할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돌아섰습니다. 현관으로 향하는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그날 이후 할인의 차에는 더 이상 시댁 사람 누구도 앉지 못했습니다. 민재는 그 차에 한 번도 올라타지 못한 채 부모와 아내를 동시에 잃은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오말순은 처가 덕 며느리라는 말을 가장 먼저 퍼뜨린 사람으로 그 말의 무게를 혼자서 떠안은 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차는 여전히 할인의 것이었고 인생의 운전석도 다시 할인의 자리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시댁 문을 나선 뒤 할인은 부모와 함께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는 한동안 누구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강준식은 운전대만 바라보고 있었고 이명희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인은 뒷좌석에서 두 손을 모은 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방금까지의 장면들이 아직도 머릿속에서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이명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집에서 자거라. 할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할인은 다시 친정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눈은 쉽게 감기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이전보다 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민재는 시댁에 남아 있었습니다. 오말순은 아무 말 없이 텔레비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거실 한쪽에 앉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할인이 현관을 나서며 했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저만 받겠습니다. 그 말은 민재에게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통보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민재는 자신이 그동안 무엇을 선택하지 않고 미루어 왔는지를 또렷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할인의 마음은 한번 크게 방향을 틀어버린 뒤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할인은 민재에게서 여러 통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할인은 처음 몇 통은 받지 않았고 한참 뒤에야 통화를 받았습니다. 어디야? 친정이에요. 언제 들어올 건데? 오늘 저녁쯤 들어갈게요. 어제 일 너무 극단적으로 간 거 아니야. 할인은 잠시 침묵한 뒤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제 일은 극단이 아니라 그동안 쌓인 결과예요. 엄마도 많이 흥분해 있었어. 그 흥분을 제가 모두 감당해야 할 이유는 없지 않아요. 민재는 더 이상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통화는 그렇게 짧게 끝이 났습니다. 그날 저녁 할인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에는 민재의 신발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집안에는 익숙한 공기가 남아 있었지만
이전과는 전혀 다른 긴장도 함께 머물고 있었습니다. 하리는 가방을 내려놓고 거실에 앉아 민재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시간은 이전과 전혀 다른 결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강아리는 더 이상 시댁의 일정에 몸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명절이든 생신이든 그 모든 시간은 민재의 일정표에서만 움직였습니다. 할인의 자리는 항상 비어 있었습니다. 민재는 처음 몇 번은 혼자 시댁에 가는 것이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현관을 들어설 때마다 어머니의 시선이 가장 먼저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늘 함께 서 있던 아내의 자리가 비어 있다는 사실이 그제서야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할인이는 왜 안 왔니? 나 혼자 왔어. 그게 무슨 말이야? 할인은 이제 명절이랑 생신 안 와.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민재의 가슴 한켠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선택이 누구의 강요도 아닌 자신의 침묵이 만든 결과라는 사실을 이제는 피하지 않고 보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재는 예전처럼 할인에게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스스로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대신 조용히 운전대만 붙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안에는 늘 조용한 할인의 기척이 남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가지런히 놓인 물컵, 현관에 나란히 놓인 신발, 그리고 더는 묻히지 않는 시댁 일정표. 그 모든 흔적이 민재에게는 뒤늦은 경고처럼 다가왔습니다. 한편 오말순의 하루는 이전보다 더 길어졌습니다. 명절 아침마다 밖을 향해 열리던 문은 이제 아들 하나만 들이고 닫혔습니다. 며느리의 기척은 끝내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할인이는 정말 안 온다는 거냐? 엄마, 그 얘기하지 말자. 네가 다 그렇게 만든 거 아니니? 그건 엄마도 마찬가지야. 앞으로는 각자 집엔 각자 가기로 했어. 할인이의 방문은 이제 없어. 나만 올 거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오말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들이 처음으로 자신에게서 등을 돌리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오말순은 며느리를 잃은 것이 아니라 아들의 자리까지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할인은 자신의 집에서 혼자 조용한 저녁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시댁의 소란도 어머니의 분노도 더 이상 그녀의 하루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할인의 손에는 여전히 차 키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무게는 예전과 다르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민재는 밤늦게 집으로 돌아와 불이 꺼진 거실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지켜야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망설이다 잃어버렸는지가 늦게야 또렷해졌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마음이 방향을 완전히 틀고 난 뒤에는 되돌릴 수 없는 시간도 있다는 사실 역시 함께 깨닫고 있었습니다. 오말수는 그날 밤 동네 사람들 앞에서 더 이상 처가 덕이라는 말을 쉽게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결국 돌아와 아들의 가정까지 흔들어 놓았다는 사실을 이제는 혼자서 곱씹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리는 누구의 며느리이기 전에, 누군가의 체면을 떠받치는 존재이기 전에 자기 자신의 삶을 지키는 쪽을 선택한 사람으로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자신의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선택은 부부의 자리도, 부모와 자식의 거리도, 시댁이라는 이름의 관계도 모두 각자의 자리로 되돌려 놓고 있었습니다. 사연은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은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 체면이라는 이름, 그리고 침묵이라는 선택이 한 사람의 삶에 어떤 무게로 남을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공감과 의견 하나하나가 이 채널을 계속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함께 해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또 다른 사이다 사연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라의 사연 스토리였습니다.